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헌혈을 하겠다는 사람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군부대나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헌혈 일정을 취소하면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번화가에 있는 헌혈의 집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평일에도 40-50명 정도가 헌혈을 하러 오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일평균 헌혈자 수가 59명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3분이 헌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헌혈자 수가 3분의 1 정도 감소한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헌혈도 상황은 마찬가지. 도내에서는 지난달 28일 이후 4곳, 전국적으로 158개 단체가 헌혈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그 결과 올 들어 도내 단체 헌혈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전국적으로는 37% 이상 줄었습니다. 전혈의 경우 하루 평균 6,000개가량이 소모되는데 최근 헌혈량은 하루 4,000개 남짓, 심각한 혈액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2주 안에 혈액 비축분이 적정량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강원 혈액원도 이달부터 헌혈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강화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가 주기인 혈액 보유량 2일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헌혈자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절실한 시점입니다. 지금도 2초에 한 번 수혈이 필요한 위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 가뜩이나 겨울철에 헌혈량이 줄고 명절까지 껴있어 혈액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란 복병에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70일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총선을 향해 뛰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거구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달 중에 여야 합의를 통해 선거구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강원도 의석수가 28년 만에 늘어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는 14대 총선부터 계속 줄었습니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당시 14석이었던 의석수는 15대 총선에서 13석으로 줄었습니다. 16대 때는 9석으로 줄더니 18대 총선에서는 8석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춘천 분구 가능성이 나오며 28년 만에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춘천을 분구하는 데 의견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춘천을 분구하더라도 도내 다른 지역구를 통폐합해 전체 의석수를 현행 8석으로 유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춘천 분구와 강원도 9석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5개 시군이 포함된 공용 선거구가 강원도에만 2곳이나 있다며 단순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의 한계를 비판했습니다. 철원, 화천, 홍천 지역구를 보면은 서울의 10배 가까운 면적을 가지고 있고 또 저쪽에 태영평정도 8배 이상의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국회를 배정하는 거 어떤 면적도 감안이 돼야 된다. 강원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 대표단은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만나 강원도 9석 보장을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달 26일부터 재외동포 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그 이전에 국회가 의석수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 이 기한을 넘긴 적도 있어 확정 시기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춘천 분구를 포함해 도내 선거구가 어떻게 결정될지 후보뿐 아니라 유권자에게도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염 의원의 출마 강행은 당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염동열 의원이 당내 공천 신청을 마치고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폐광 지역 자녀를 우선 고용하는 특별법에 따라 주민들의 강원랜드 채용을 도왔을 뿐 자신의 친인척을 추천하거나 사적 이익을 본 적이 없는데 유죄 판결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폐광지 자녀들의 우선 고용 원칙에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폐광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키도록. 실제 염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업무방해에 대한 당내 공천 신청 배제 조항은 없습니다. 공천 접수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냐 맞나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천관리위원회입니다. 염 의원의 총선 출마 강행을 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에다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은 염 의원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정의당 강원도당도 무죄 입증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염동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과가 전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1야당이 자유한국당의 인재비 영입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염 의원의 출마가 법적 문제는 없더라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적 흠결은 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가 불을 끄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많은 물을 담고 강풍에도 이동이 가능한 산림청 초대형 헬기가 강릉에 배치되면서 동해안 대형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다란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대포를 쏘며 순식간에 많은 물을 쏟아붓습니다. 한 번에 8,000리터의 물을 실어 나를 수 있어 산불 진화 헬기 중 최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을 채우는데 불과 45초밖에 걸리지 않고 담수량은 기존 산불 진화 주력 헬기인 KA-32 기종의 2.5배입니다. 지난해 말 도내에 신규로 추가 도입된 미국 에릭슨사의 S-64 초대형 헬기로 가격은 한 대당 27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산림청이 2대를 추가로 들여와 강릉과 원주에 배치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을 운반하는 데다 초속 20m의 강풍에도 이동할 수 있어 동해안의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안 지역의 산불 진화 역량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 새로 도입하는 초대형 헬기를 동해안 지역에 배치하고 특수 진화대 등 이런 정예 요원을 또 동해안 지역에 배치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산림청 초대형 헬기는 원주 2대와 강릉 1대 등 6대를 갖추게 됐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배치된 초대형 헬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산불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22년에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초대형 헬기 1대를 강원도에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각 대학들이 주요 학사 일정을 속속 취소하고 있습니다. 한림대학교는 어제 긴급 교무회의를 열고 26일로 예정된 학위 수여식과 전체 교수회의, 신입생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총장 취임식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강일 변경은 교육부의 지침을 참고해 추후 결정하고 입국 예정인 중국인 학생들을 전수조사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강원대학교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입학식 취소와 새학기 개강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됩니다. 춘천시는 노인 계층이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해 오늘부터 열흘 동안 복지시설 도우미와 환경정리 등 전체 57개 사업 가운데 27개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시락 배달과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 등은 사업 특성상 계속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오늘부터 15일까지 휴강될 예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며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 위험성이 높아지자 관계기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4월 말까지 마스크 등 매점 매석 행위 신고센터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춘천, 원주, 강릉 등 의약품 제조업체, 중간 유통업체, 대형 약국, 마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를 통제해 여러 사람이 연달아 기기에 숨을 내뱉는 일제 음주 단속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신 경찰은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불대를 이용해 유흥가 등에서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플라이강원 국내선 이용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 실시간 통계에 따르면 그제까지 플라이강원의 제주 노선은 왕복 52편에 2,876명이 탑승해 평균 탑승률 29.7%로 나타나 취향 첫 달인 지난해 12월 평균 65%, 지난달 평균 56.1%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다녀간 중국인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여행 자제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제선 대만 타이베이 노선은 왕복 10편 운항에 1,157명이 탑승해 평균 탑승률 62.2%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서 발생한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원주환경청은 관내 국가지정 격리병상 2곳을 포함한 종합병원 19곳과 의료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10곳에 격리 의료 폐기물 처리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비상수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독제와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 등을 시군 보건소를 통해 자가 격리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화천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양성 멧돼지 폐사체가 50개체로 늘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 발견은 전국에서 164건으로 화천과 파주가 각각 5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화천에서는 산천어 축제장과 불과 4km 떨어진 곳에서도 폐사체가 발견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어제 화천을 직접 찾아 울타리와 폐사체 매몰지 등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수색과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교대 가운데 처음으로 정시 모집에 지역 인재 전형을 도입한 춘천교대가 강원도 출신 학생 선발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교대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결과 강원도 출신 합격생은 일반 9명, 강원교육인재 18명 등 모두 2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합격생 11명보다 2.5배, 2018학년도 합격생 4명보다 6.7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강원교육 인재 전형을 도입하면서 강원도 출신 지원자가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8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춘천교대는 도 출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강원교육 인재 전형을 도입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한파가 닥침에 따라 과수농가의 동해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올겨울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노지 월동 과수가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일찍 휴면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수가 휴면에 깊이 든 시기에는 추위에 잘 견디는 편이지만 올겨울처럼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면 기습 한파와 꽃샘 추위가 닥쳤을 때 휴면에서 일찍 깨어나는 주요 과수에서 동해나 저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1월 말을 기준으로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인구수는 35만 202명으로 1년 전 34만 4,514명보다 5,688명이 증가했습니다. 원주의 인구는 지난 2008년 3월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 11년 10개월 만에 5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특히 혁신도시가 있는 반곡 관설동과 기업도시가 준공된 지정면의 인구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 남원주 역세권과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되고 원주 여주 간 복선 전철이 갖춰지면 인구 5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도내 지하 지형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9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도내 집안 침하 위험성이 있는 상수관과 하수관, 철도시설, 지하도로 등을 정비합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집안 침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체 51건의 47%를 차지하는 24건이 상하수관로 손상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 소방시설 무상 지원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모두 400가구에 소화기 1대와 단독감지기 2개, 투척용 소화기 2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지난해 춘천시는 재난 취약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94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내 4개 박물관 프로그램이 정부의 실감나는 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22개 체험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는 속초 시립박물관의 실향민의 애환을 담은 흥남 탈출 재연 프로그램과 태백 석탄박물관과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을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양구 박수군 박물관의 VR 체험, 영월 동굴생태관의 탐사 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선정된 프로그램에는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릉 바다 부채길을 정동진항까지 연장하는 어촌 뉴딜 300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올해부터 85억 원가량을 들여 정동에서 신곡 바다 부채길을 정동진항까지 500m가량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9월 설계를 마치고 10월 착공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 부채길이 연장되면 정동진항과 정동진역, 모래시계공원, 레일바이크, 시간박물관 등과의 관광 연계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의 환경 관리를 위해 바다 환경 지킴이가 배치됩니다. 강원도가 해양수산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배치하는 바다 환경 지킴이는 바닷가에 상시 근무하면서 쓰레기 수거와 불법 투기 감시 등을 담당하며 3월부터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치 인원은 당초 88명이었다가 해양수산부의 예산 증액에 따라 9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홍천군은 올해 청년창업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의 신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10명 모집에 3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